먼저 시작은 보온재 종류부터 할 거예요. 네. 보온재가 뭔지는 알죠?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해주는 거예요. 네. 보온. 보온병. 네, 보온통. 그쵸.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은 보온재가 뭔가요? 라고 교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런 뭐 스티로폼이요 이런 거 막 얘기했었어요. 교수님이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보온재는 공기래요. 공기요? 공기. 아. 공기 있죠? 네. 이게 가장 좋은 보온재라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보온재들은 다 네. 공통적으로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안에 어떻게든 공기를 딱 밀폐시켜서 제일 많이 갖고 있게 하는 게 다 보온재들이 하는 용도인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티로폼 보온재 같은 경우도 원래 스티로폼 보온재가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네. 실제 만들 때는 거 보면은 갑자기 조금 있다가 부풀어 올라요. 실온에 두면 부풀어 오르는 뭔가가 들어가면 액체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서 그 보온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안에 공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온도를 이제 차단해 주는 거죠. 온도차를 이제 보온해 주는 거죠. 원래 온도가 이렇게 대류한다 그러잖아요. 네. 서로 비슷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온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보온재라는 게 있으면서 그 서로 비슷해지려는 온도를 막아주는 거죠. 뭐 여기 100도면 여긴 100도를 유지하는 거고, 보온재 안쪽에 만약에 10도면은 여기 10도를 딱 맞춰주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온재 역할인 거고요. 네. 설비 쪽에서 보온재를 왜 써야 되냐 하면 결로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결로 뭔지 알죠? 네. 찬 거 밖에 놔두면 물방울 생기는 게 그게 결로인 거거든요. 네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상대 습도 차에 의해서 결로가 생긴다고 해요. 네. 주위 온도가 30도일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의 양이랑 네. 20도일 때 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요. 왜요? 온도에 따라서 공기가 물을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이제 상대 습도라고 해요. 그 유식한 말로. 네. 네. 냉장고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주위는 20도지만 차가운 캔 근처에는 냉장고에 0도에 있었으면 0도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가 20도 있던 물이 갑자기 0도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쪽에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20도일 땐 100을 갖고 있는데 막 0도일 때는 100이 아니고 한 50 정도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50이 그 안에 물방울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 습도라고 하거든요. 네. 옛날에 온도계가 습도계랑 온도계 알죠? 온도계 아는데 네. 습도계랑 같이 들어가는 온도계 혹시 본 적 있어요? 습도계랑 같이 있는 옛날에 전 디지털 방식으로 된 그런 거 말고는. 이런 온도계가 또 이렇게 막대 온도계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온도계 막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딱딱딱 몇 도가 딱 있고 옆에 온도계 하나 더 있어요. 통이 있고 여기 이렇게 물을 채워놔요. 네. 그래서 여기에 천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온도계가 있거든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못 봐요. 봤죠? 네. 요즘엔 다 디지털 온도계 뒤에 습도계가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습도를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어요. 요게 일반 대기 중에 있는 온도를 네. 체크하는 거고 요게 습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습도일 때 이 온도계 온도가 몇 도인지가 나와요. 이 편차를 갖고서 습도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네. 뒤에 표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 요게랑 얘랑 몇 도 차이가 나면 지금 온도가 몇 도다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있었어요. 진짜 처음 봐요. 진짜. 집에 한두 개씩은 다 있었어요. 옛날에. 전 제가 봤던 건 디지털로 된 거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쵸. 나이가 나오겠지만 90년대생은 근데 90년도 있었는데 나도 온도계는 많이 봤었는데 습도계를 아니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걸 수도 있어요. 옛날 집에는 이게 하나 다 있어요. 집에 가정집에요? 가정집이에요. 습도를 알아야 되는데 습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 거의 실제 대기 온도랑 그 습도계 온도랑 거의 비슷해요. 아. 습도가 높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비가 오기 전 99%, 막 98% 이러거든요, 습도가. 네네. 차이로 보면 뒤에 보면 써있어요. 90%다 막 이런 식으로. 아, 신기하네요. 아날로그 방식. 네, 아날로그 것이 옛날.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요. 지금도 있지 않을까?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궁금하다. 배관이 찬물이 흐르면 네. 물이 차단 말이에요. 일반 수돗물 같은 경우는 차요. 여름 같은 경우는 엄청 차단 말이죠. 네. 주위에 공기가 따뜻한데 가뜩이나 여름 습도가 높잖아요. 그럼 이쪽에 물방울을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줄줄줄 관에서 떨어지죠. 저기 물 샌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하자가 생기는 거죠. 민원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찬물이나 이런 쪽에는 관 보온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수 같은 거. 온수가 흐르는데 주위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그쵸. 만약에 60도 물을 보냈는데 주위에 워낙 날씨가 추워서 내가 물 틀었는데 60도가 아니고 20도가 되고 이러면은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런 용도로도 보온을 하게 되고요. 저희 집에 온수를 틀면 네. 바로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거 바로 안 되는 거는 그 안에 기존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 여기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뒤에는
안에는 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관이 있는데 이 네. 관이 보일러실에 그래서 물이 데워진 다음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이 딱 쓰다 보면 뜨거운 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나가고 딱 멈추잖아요. 네. 멈추면은 여기 데워지기 전에 있던 요 물들이 있잖아요. 이 물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괜찮네요. 저희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줄 알고. 그래서 한참 틀어놓은 나와야 되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비싼 집은 항상 틀면 따뜻한 물 나올 것 같고. 그런 그건 느낌이 아니에요. 있어서. 그럼 다 똑같, 아니에요. 만국공통. 조금 빠르게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일반 가정집은 거의 보통 그런 일은 안 해요. 항상 이 물이 순환하는 그런 건물들은 있어요. 네. 뜨거운 물이 항상 순환을 하고 있어요. 아. 순환하고 있다가 내가 틀면 쭉 나와. 근데 거기도 그 중간에 정체되어 있던 물들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조금 짧아지냐, 좀 길어지냐,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면 다행이네요. 문제 있는 건 줄 알고. 배관할 때 보온제 쓰는데, 이 네. 보온제 종류가 좀 많아요. 다 보온제예요. 네, 다 보온제예요. 이거 세 개가 보온제인 거예요. 이거는 보온제는 아니죠? 네, 요거는 보온 마감제라고 해서 요거는 보온제를 쓰고 그 위에 마감을 해주는 용도인 거고요. 네. 요건 실제로 이제 보온제, 관을 보온을 해주는 제품들인 거고요. 이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 네. 얘기했으니까 이쪽 이게 아티론이라는 거예요. 아티론이요. 아티론이라고도 하고 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 말이 어렵죠? 네. 이거예요. 카이론인데요? 브랜드 카이론, 맞아요.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가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이런 데서. 제조사들은 다 제조사 자기네 이름 부를 거고.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은 그러면 원래 아티론이라는 것도 영화화학인가 아마 그런 그쪽 거 이름일 거예요. 그것도 제조사 이름, 메이커 이름. 우리가 뭐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원래 구사기 네. 포크레인 회사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 카이론, 포이론, 아티론, 론자로 끝나서 보온제 하는데 거의 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예요. 아티론이 제일 많이 쓰는 회사.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가장 거의 처음 시작했던 데여서 아마 그런 거 같아요. 현장 하시던 분은 아티론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 너무 말 어렵잖아요. 그쵸.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좀 짧게 하면 발포 피카와인데 그것도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티론 주세요, 그럼 그냥 보통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똑같이 관 보온해 주는 거예요. 파이프 해서 이렇게 보온해 주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그쵸. 네. 왜 다를까요? 미관상의 이유? 맞아요? 비슷해요. 보온제는 끝에 네.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벌려져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벌려져 있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보온제를 유니업 네모 만들면서 네네네. 알지만 하면서 쭉 간단 말이죠. 네. 하고 설치가 다 된 다음에 보온제를 씌워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렇게 배가 갈라진 게 시공하기 편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이 갈라진 거를 바로 보온제에다 하게 되면 너덜너덜해지고 공기가 들어가니까 별로 보온 효과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든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마감을 해주는 게 이런 마감제인데 네. 이거랑 가장 큰 거는 얘는 이제 이게 음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음박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배 안 갈라진 걸로 해서 그냥 요것만 해갖고서 시공 마무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안 갈라진 채로 그냥 통으로 끼워서. 네, 통으로 끼워서 그냥 간에다 꾹 끼고 요 연결되는 부분만 요런 음박 테이프 같은 거 해갖고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배관들마다 이런 파이프들이 다 사이즈가 다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배관에 딱 맞춰서 보온제도 딱 같이 맞춰 나와요. 딱 맞게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들뜨거나 이러면은 단열하는 성능이 별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네. 공기라는 거는 대류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딱 밀폐가 돼 있지 않으면 이 공기가 또 여기 와서 이 안에서 결로가 생겨요. 여기서 네. 물이 맺힌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보온 효과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밀착해서 밀폐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딱 요 관에 맞는 사이즈가 딱 주면 되는 거예요. 보온제도 규격이 엄청 많아요. 15A부터 시작해서 300A, 600A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엄청 많아요. 두께도 이게 5T가 아마 그럴 텐데 T, 15T, 25T 막 이런 식으로 두께도 여러 가지고요. 두께가 두꺼워야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단열 성능이 좀 필요로 한데 꼭 단열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곳에는 좀 두꺼운 거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지게 돼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요 정도 두께를 주로 쓰나요? 보통 보통 한 2cm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19T 뭐 고무발포 보온제가 19T고 이건 27로 나오는 19T로 나오는 하여튼 그 정도 한 2cm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제품 써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전화 주실 때 이거 몇 짜리 써야 되냐라고 제일 물어봐요. 무조건 관 사이즈에 맞춰서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이 15A면 똑같이 15A, 관이 20A면 똑같이 20A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보온 이런 걸 사려고 하면 네. 이 파이프 사이즈를 보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을 것 아, 같은데 그쵸. 어떤 식으로 보면 좀 쉽게 파이프 볼수 있을까요? 사이즈는 파이프에 써 있어요. 이거는 지금 짧게 잘라서 그런데 네. 긴 파이프는 대부분 파이프에 다 써 있거든요. 아, 오래되지 않고서는 거의 파이프에 써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워져 있으면 재야 돼요. 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재야 재는 자가 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해서 이름도 너무 예, 어려운데 그걸로 해서 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게 없는 분들이면 그냥 자로 재야 돼요. 어떤 식으로 재면 돼요? 자로 외경을 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15회, 20회, 25회 이런 거는 네. 내경이에요. 내경인데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경에 파이프 외경이 또 같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내경이라고 하는 건 이 안쪽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외경은 이 바깥쪽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 보면 또 실제 이 보온통 안에 크기를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아, 보온 안에 통 크기랑 네. 파이프 외경 크기를 보고서 주문하셔도 되고.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주문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 재는 법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 영상 찍은 거 나중에 편집해서 네. 쇼츠로 올려놓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긴 해요. 아, 놓긴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이제 좀 어려워요. 보온제는 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실제 보온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